참! 좋아요하고 구독은 해주셨죠? 영어 공부를 부탁해. 네, 안녕하세요. 영어 공부를 부탁해에서 영어를 맡고 있는 니오입니다. 그러면 공부를 맡고 계신 분도 계시겠죠? 네, 바로 누구냐면 여러분이죠. 바로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처음으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인 만큼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저희가 준비한 단어는요, solve 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아주 기초가 아닌 이상 아마 여기서 solve 란 단어의 뜻을 모르시는 분은 없다라는 가정하에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solve,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뜻은 뭐죠? 네, 맞습니다. 풀다 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단어가 단순히 풀다라고 하는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더 확장이 되어서 해결하다, 녹이다 라는 의미까지 가지고 있는데요. 그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저희가 그 풀다라고 하는 말을 한자로는 풀해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해결하다에도 똑같이 그 풀해자가 들어가고, 그리고 저희가 물에다가 이렇게 설탕 같은 것들을 넣고 이렇게 막 풀잖아요. 그럴 때에도 용해시키다라고 하는데 그 해자가 똑같이 들어간다라는 게 참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도 그렇고 한자로도 그렇고 같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죠. 아마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좀 여러 개 나올 수 있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solve 라고 하는 단어에서 그대로 파생이 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저희가 동사를 외울 때 현재형, 즉 동사 원형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는 과거형을 공부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과거 분사형, 저희가 아마 흔히 pp라고 배우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solve에다가 뒤에 ed를 붙여서 pp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solved, 풀린, 해결된, 뭐 용해된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그 앞에다가 접두어 on을 붙여주시게 되면은 이 접두어 on이라고 하는 말은요, 아마 보통은 뭐뭇이 아닌이라고 하는 약간 그 반대말을 만드는 정도다라고는 알고 계실 텐데, 좀 그 본질적인 의미는 잘 모르고 계시다 보니까 좀 짚어드리자면 아직 뭐뭐 되지 않은 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solved가 해결된 이라고 하면은 unsolved 라고 하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이 solve에서 파생이 되는 명사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solution 이라고 하는 명사예요. 이 단어는 저희가 TV 같은 거 보다가도 굉장히 자주 접하게 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백종원 선생님께서 굉장히 여러 가게에다가 solution을 제시해주고 다니시죠. 바로 해결책 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게 해결책이라고 하는 뜻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아까 저희가 solve 라고 하는 동사가 풀다, 해결하다, 그리고 녹이다 이런 의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solution 이라고 하면은 녹이다의 뜻도 가지고 와서 용액이라고 하는 의미도 가집니다. 넘어가세요. 형용사 형태로는요, soluble 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 solvable 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는데, 이 두 단어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녹는, 녹일 수 있는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반대로 저희가 앞에 방금 배웠죠? on 이라고 하는 접두어라든가 혹은 not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두어 in을 넣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unsoluble, insoluble 이 될 수도 있겠고 unsolvable, insolvable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해결할 수 없는, 그리고 용해되지 않는, 즉 녹지 않는 이런 뜻을 가진 어휘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넘어가서요, 저희가 이 solve에서 파생이 되는 또 다른 형용사 하나를 만나볼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 제가 쉽게 이해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servant 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servant 라고 하는 형용사는요, solve의 해결하다에서 뜻이 와서 해결할 수 있는 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게 모든 상황에 다 쓰이는 건 아니고요. 특정한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상황이냐면 금전적인 상황, 재정적인 상황,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어떤 지불해야 할 돈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저는 지불 능력이 있는, 그쵸? 그리고 제가 어떤 빚이 있어요. 빚을 갚아야 되는데 제가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상환 능력이 있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servant라고 하면 지불 상환 능력이 있는 이란 의미가 돼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뒤에 붙어있는 t를 cy로 바꿔주시게 되면 solvency라고 하는 명사가 되면서 지불 상환 능력이 되는데 사실 그렇게 자주 쓰인 단어는 아니에요. 근데 이 단어보다는 원래 solvent에다가 앞에 아까 배웠었네요 in 이라고 하는 접두어를 붙여주게 되면 그 반의어가 되면서 지불 상환 능력이 없는 파산한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 명사형은 insolvency가 되면서 파산 이런 의미가 되니까 같이 잡아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알고 있는 solve의 의미를 이해한 다음에 연결시키니까 잘 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참 제가 그냥 넘어갈 뻔했네요. 이 servant라고 하는 형용사는요 명사로도 사용이 되는데요. 그럴 때의 뜻은 용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뭐 빈도수가 높게 쓰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무게를 두고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지금 한번 알아두시는 걸로 제가 봤을 땐 충분한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바로 옆에 보시면 아무런 화살표가 없이 혼자 덩그러니 놓여있는 공간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는요 이런 단어를 볼 거예요. 바로 insolent 라고 쓰여 있어요. 얘는 왜 보냐면 저희가 방금 보고 왔던 insolvent 하고 좀 단어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좀 구별을 하셔라 라는 의미에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는요 저희가 알고 있는 arrogant 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죠? 제가 방금 알고 있는 이라고 했는데 모르시면 좀 서로 민망한. 그래서 오만한, 건방진, 무례한 이 정도의 의미로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얘도 명사형으로 저희가 바꿀 수 있어서 insolence 이렇게 바꾸어 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보고 왔었던 insolvent 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 있는 접두어 in에는 강세가 들어가지 않고 sol에 들어가면서 insolvent 이런 식으로 이음절의 강세가 놓였었는데 이 insolent 혹은 insolence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름절의 강세가 놓이니까 이 점 유의해서 구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다음으로는요 저희가 영어를 꽤 공부하신 분들께서도 조금 많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때 이게 무슨 뜻이었더라 이런 뜻인가 대충 문맥에 맞게 때려 맞췄던 그런 경험이 있는 단어들일 수 있어요. 제가 그런 단어들을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바로 resolve 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기서 첫 번째 주의하실 점은 resolve에서 이 s가 s 발음이 아니고요 z 발음으로 해주셔야 한다라는 거 명심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resolve 라고 하는 단어는요 solve에서 해결하다의 뜻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일단은 해결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앞에 붙어있는 접두어 re라고 하는 말은요 저희가 쉽게 알고 있는 단어 replay 같은 거를 봤을 때 다시 계속이라는 의미가 있죠. 이거 말고 사실 다른 의미도 가지고 있고 그 의미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나올 때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여기서는 계속 반복의 의미를 갖는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resolve 라고 하면 계속 반복해서 해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해결하다 라는 첫 번째 뜻을 가지고요. 자,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어떤 상황을 해결해 나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간다면 결론을 낼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 짓다, 결정하다 이런 의미까지 같이 가져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마음속으로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제가 그거를 해결했어요. 그리고 또 해결하고 다시 해결하고 반복해서 해결을 해 나아가는 거죠. 그럼 저는 그래 나에게 지금 이런 문제가 있지만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결심하다 라는 의미까지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정리하자면 resolve 첫 번째 해결하다, 두 번째 결론 짓다, 세 번째 결심하다. 사실 이 네 번째 뜻이 하나가 또 있는데요. 제가 요거는 좀 이따가 자, 넘어가서 저희가 이제 이 resolve
라고 하는 동사에다가 형용사형 어미인 able를 붙여줄 건데요. 이 able이라고 하는 말은 뭐뭐 할 수 있는 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resolvable 이라고 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해결할 수 있는 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resolvable에다가도 저희가 반의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앞에 접두어 in을 붙여줄 수 있는데 저희가 in을 붙여서 irresolvable 이라고 만들게 되면 발음이 너무 어려워지죠. 그래서 뒤에 따라오는 철자가 r로 시작하기 때문에 앞에 붙는 접두어 in에서 n이 r로 바뀌면서 연음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irresolvable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없는 이란 의미가 되고요. 그리고 다른 파생어로는요, resolved 라는 단어가 있는데 저희가 아까 앞에서 배웠었죠. solve 에다가 뒤에 ed를 붙여서 과거 분사 pp 형태로 만들어 주었더니 해결된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게 됐었죠. 자, 그러면 resolved는 뭐냐면 resolve 동사가 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결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던 resolve에서 뒤에 ed를 붙여서 결심한, 단호한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앞에다가는요 접두어 un을 붙여줍니다. 즉 아직 결심이 서지 않은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결심이 서지 않은 우유부단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저희가 배웠던 on 하고 지금 배웠던 resolved를 합쳤더니 저희가 몰랐던 단어지만은 이해가 되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어휘량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제가 감히 단언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단어 역시요 제가 깜빡할 뻔했네요. 아까 unsolved 라고 하는 단어가 미해결의 미정이란 미정이가 누구야 오빠? 이 뭔 개소리야! 미해결의 미정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같이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눈에 보게 되는 resolution 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resolve의 명사인데요. 아까 저희가 solve 라고 하는 동사의 명사형이 solution 이었죠? 마찬가지네요. resolve 라고 하는 단어의 명사형이 resolution이 된다는 거는 뭐 쉽게 저희가 유추가 가능하겠네요. 그럼 이 명사의 뜻은 동사의 뜻을 가지고 와서 결정, 결심, 결의에 찬 눈빛. 내 눈! 저희가 새해에 뭐 올해는 꼭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지, 올해는 꼭 내가 몸짱이 돼야지, 올해는 꼭 내가 뭐 해야지 이런 식으로 막 결심하고 그러잖아요. 새해 결심이라고 하는 말을 저희가 영어로는 New Year's Resolutions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계속 넘어갈게요. 저희가 resolution 이라고 하는 명사에다가 얘를 반의어로 만들기 위해서 접두어 in을 붙여주고 싶은데 뒤에 따르는 절자가 r 이니까 in에서 n이 뭘로 바뀐다고요? 네, r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반의어인 이 resolution 이라고 하는 명사는요 결정이나 혹은 결심을 못한 상태가 되니까 우유부단, 줏대없음, 이 정도의 의미가 된다라는 거 쉽게 이해가 가능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resolution 이라고 하는 명사에는요 이것 말고 또 다른 굉장히 자주 쓰이는 뜻이 하나가 더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국어로는 굉장히 자주 쓰는데 이 단어가 영어로 이거이구나 라는 거를 모를 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어떤 resolution으로 보고 계신가요? 1080으로 보고 계신가요? 혹은 720으로 보고 계신가요? 네, 감이 오셨죠? 해상도란 뜻입니다. 근데 해상도란 의미가 어떻게 생겨나는 거냐면요 아까 제가 그 resolve 라고 하는 동사에는 네 번째 뜻이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 네 번째 뜻이 바로 뭐냐면은 분해하다 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아까 solve가 풀다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푸니까 결국 분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resolve 라고 하면 분해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그 해상도의 한자를 잘 보시면 풀해자 그리고 어떤 형태 상자 그리고 정도 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어떤 형태가 분해가 되어 있는 정도가 되겠죠. 그게 바로 해상도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resolve의 동사의 뜻은 첫 번째 해결하다, 두 번째 결론짓다, 세 번째 결심하다, 네 번째 분해하다. 네,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나아갈게요. 이 resolve에서 파생이 되는 또 다른 형용사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resolute입니다. 얘는 강세가 이름절에 놓여서 resolute 이렇게 읽어야 되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고요. 이 resolute라고 하는 형용사는요, 아까 저희가 배웠던 resolved에 있는 단호한, 그 다음에 결의에 찬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resolute 앞에다가 ir이라고 하는 접두어를 붙여주게 되면 무슨 말이 될까요? 그렇죠. 결단력 없는, 우유부단한, 네, 이런 뜻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 resolve라고 하는 동사에 관련된 단어들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는 dissolve라고 하는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에서도 이 s가 z 발음이 난다라는 거 잘 명심해 주시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dissolve라고 하는 단어를 잘 보시면 저희가 solve가 들어있으니까 얘를 빼고 앞에 붙어있는 접두어 this만 알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이 this가 뭐냐면 담배. 일로 와봐. 너 몇 살이야? 네, 이 접두어 this가 뭐냐면 마블의 대장 영화죠. 어벤져스 시리즈 중 인피니티 워에서 타노스가 손가락을 튕기면 우주의 절반이 먼지처럼 흩어지는 장면 기억하시죠? 네, 바로 그렇게 분리되어 퍼진다, 이런 의미를 가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알아두시면 좋은 단어로는 disperse라는 단어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 dissolve라는 동사의 뜻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solve, 다 풀고 다 녹여놓은 거죠. 그거를 멀찍이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뜻인 녹이다 에다가 해산시키다, 해소하다, 없애다, 이런 뜻까지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저희가 이 dissolve도 마찬가지로 명사로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dissolution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명사인 dissolution 이라고 하는 명사는요, 해산, 해체, 분해,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리고 이 dissolve의 형용사 형태를 dissolvable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dissolvable, 네,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사실 이 단어들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그 반의어인 indissoluble 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쉽게 추론이 가능하듯이 indissoluble 이라고 하게 되면 표면적으로는 해체할 수 없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거죠.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해체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얘는 확고한, 부동의 라는 의미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저희가 resolve라고 하는 동사의 형용사 형태가 resolute 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dissolve의 형용사 형태가 dissolute, 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같이 보여드릴 건데요. 저희가 아까 이 resolute라고 하는 형용사의 뜻이 결심한, 즉 resolve라고 하는 동사를 한 상태라는 의미였죠. 마찬가지로 dissolve 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다 분해되고 다 틀어진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방탕한, 방종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참 재미있는 단어의 세계 함께 합시다. 네, 마지막으로 observe 라고 하는 동사를 보고 여기에서 한번 파생을 또 시켜 나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요, 이 observe에서도 이 s가 z 발음이 된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진행해 주시고요. 이 접두어 이제 A, B가 문제인데 사실 이 접두어 A, B는 저희가 나중에 조금 더 본격적인 학습을 시켜드리겠지만 지금 본문에서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설명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 A, B는 원래는 분리, 이탈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 observe 라고 하는 동사를 한번 뜻을 만들어 보자고요. 일단 solve는 해결하다였고 이 앞에 붙어있는 접두어 A, B는 분리, 이탈이니까 문제를 다 해결하고 멀리 보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 이제 너의 죄값을 다 치렀으니까 용서해 줄게, 사면해 줄게, 네, 이 정도의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용서하다, 사면하다, 이런 뜻이 되는데요. 보통 이 단어의 경우에는 A, of, or from, B 라는 형태로 써서
B로부터 A를 면제하다, 용서하다, 사면하다 네, 이런 의미로 쓰이니까 같이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단어의 명사형은 absolution 네, 이렇게 만들어지겠다라는 거 감이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용서, 면제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unabsolved 라고 하게 되면 용서받지 못한, 저희가 알고 있는 unforgiven 이거랑 같은 의미가 된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여기서 잠깐만 생각해 볼게요. 저희가 이 absolution 이라고 하는 명사를 absolve 라고 하는 동사를 보고 나서 봤기 때문에 용서, 면제라는 뜻을 유추할 수 있었던 거지. 만약에 저희가 생판 모르는 상태에서 이 absolution 이라고 하는 명사를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셨을까요? 혹은 어떤 단어가 떠올랐을까요? 네, 바로 이 단어죠. absolute 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르셨을 거예요. 그러실까봐 제가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계속 같이 한번 볼게요. 아까 저희가 resolve 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형용사였던 resolute 라는 형용사를 봤고요. 그 다음에 dissolve 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이 됐었던 dissolute 라고 하는 형용사도 봤고요. 자, 그럼 이제 보세요. absolve 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absolute 라고 하는 형용사가 이제 눈에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absolute 라고 하는 형용사는 어떻게 된 거냐면, 이런 세 개의 커플들처럼 모든 게 다 해결되어 무결점의 상태로 저희가 닿을 수 없게 멀리 떨어져 있는 넘사벽 같은 그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인, 완전한 이런 의미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absolute 라고 하는 형용사에다가 뒤에다가 ly를 붙여서 부사로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그렇게 absolutely가 되어버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절대적으로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그런 의미로도 물론 쓰이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자주 쓰이는 표현은 뭐냐면은, 내 친구가 저한테 야, 너 이번에 그 영화 봤냐? 진짜 재밌지? 라고 했을 때 제가 그의 말에 완전히 동의할 때 absolutely 말해 뭐해? 끝장나지, 대박이지 네, 이런 식으로 완전한 동의를 할 때도 쓸 수 있다라는 것까지 같이 잡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solve 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되어 나올 수 있는 단어들을 같이 한번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진행해 나갈 건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그냥 맨땅에 헤딩식으로 공부했을 때는 잘 몰랐었던, 헷갈렸었던 그런 단어들이 쉽게 이해가 되는 것들을 제가 경험을 시켜 드릴 수 있었다면 참 감사한 시간이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볼게요.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영상을 끝내지 마시고, 안 돼요. 끝내지 마시고 이 뒤에는 수용도가 한 번 더 그려질 텐데, 여러분들은 그 수용도를 보시면서 직접 영어도 읽어보시고 뜻도 말씀해보시는,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작할게요.